직원들의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인건비를 빼돌린 사실이 3년 전 MBC 충북 보도를 통해 드러난 청소 위탁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영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옴 집단 감염이 의심된다는 MBC 충북 보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거동하기 힘든 환자가 많아 치료가 시급합니다. 제천의 한 병원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자 대상자들은 노조를 설립한 뒤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가 줄면서 쌀이 남아도는 가운데 수입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이 지역에서도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3년 전 한 청소 위탁업체 대표가 직원들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인건비를 빼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3년 만에 열린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해당 대표는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음성의 한 청소 위탁업체. 당시 업체 대표가 미화원들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고 대표 부인을 직원 명단에 올리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빼돌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청소차를 대상으로 지원받는 유류비를 개인 차량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MBC 충북 보도 이후 본격 수사가 시작됐고 횡령한 걸로 드러난 인건비와 유류비는 모두 6억여 원. 하지만 청소업체 대표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일 안 해고서 월급을 어떻게 줘요? 그럼 반장이 일은 할 이유는 없으니까. 검찰이 해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까지 1년 반이나 수사를 벌였고 1심 재판도 1년 반이 걸렸습니다. 횡령 사실이 드러난 지 3년 만에 법원은 청소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행정 손실로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와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직원 이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 어떠세요? 선생님 똑같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재판을 지켜본 당시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3년 만에 나온 실형 선고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기다렸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매번 재판 참여했던 그것들이 사실 헛수고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편 3년 전 음성군은 해당 업체와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청소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 뒤 나머지 3개 청소업체에 대해서도 직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민간 위탁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상황. 노동단체는 이번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나머지 청소구역에 대해서도 직영 전환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지난 2022년 11월 이후 2년 만에 H5형 AI, 즉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 검사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음성군 금왕읍 오리 사육농가에서 20마리가 집단으로 아프거나 폐사했다는 농장주 신고에 따라 검사한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돼 전체 23,500마리를 매몰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오리농장과 관련 시설에 대해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대 농가와 역학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추진 중입니다. 얼마 전 영동군이 위탁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옴으로 의심되는 집단 피부병이 발생했는데요. 이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라고 했지만 검사 결과 옴 진드기가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대로 가동하기 힘든 환자 대부분이 옴에 감염된 것으로 보여 치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영동군이 위탁 운영하는 노인 요양병원입니다. 환자가 가려운 듯 목덜미를 긁고 발진이 겨드랑이와 등, 다리까지 뒤덮었습니다. 기생충인 옴 진드기가 피부를 파고들어 발생하는 피부병입니다. 땀띠라고만 했어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안심했죠. 옴이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늦게까지 있지 않았죠. 이 병원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인 환자는 전체 52명 중 무려 92%인 48명입니다. 간병인과 의료진도 70%가 증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도움으로 다른 환자 5명을 청주의 병원으로 데려와 검사했습니다. 가려움을 호소하는 환자의 온 몸에서 옴 진드기와 알이 발견됐습니다. 5마리 이상, 6마리, 7마리. 엄청 많은데? 많으세요? 지금까지 진료받은 환자 5명 가운데 3명이 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특성상 나머지 환자들도 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검사를 통해 판정을 받는 것보다 증상이 없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 격리하고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무증상자라도 잠복기가 있으니까 침구류를 같이 비슷하게 사용했거나 그러면 약을 같이 바르는 게 좋죠. 노인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옴에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보건당국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땀띠로 진단한 적이 없고 환자들을 격리해 치료와 방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번졌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 화재 참사 7주기를 한 달에 앞두고 유족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은 답보 상태입니다. 김호경 충북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9월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된 이후 김영한 충북지사가 재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이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결된 조례안은 도의회 의장 직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의 동의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제천 참사 지원 조례안은 내년 1월 23일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가운데 충청권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어제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해 국정농단 진상을 규명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내일 진천 다목적 체육관에서 이광희 도당위원장과 김민석, 김병주, 한준호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본부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며 정치 선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천해안병원이 경영난으로 간호조무사와 청소 인력을 대규모로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상자들은 노조를 설립하자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개원한 제천 명지병원. 220일 병상 규모로 심내혈관 센터를 갖췄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다녀간 환자가 22만 명일 정도로 제천 단양 지역 거점병원입니다. 그러나 신관 증축과 의료 장비를 보강하며 대출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간호조무사와 병동 지원 인력 12명과 미화 인력 16명을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까지의 손익을 본다면 저희가 20여 건 정도 지금 마이너스, 한 달에 한 4, 5억 이상씩 계속 마이너스를 한 상황이라 9월까지 한 3, 4억 정도 마이너스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실시 중인 병동 2곳 가운데 한 곳에서만 구조 조정이 예고됐습니다. 같은 일을 하던 2개의 병동 중 노동조합에 가입된 병동만 정리해고 대상이 된 것입니다. 노조 가입한 저희 병동을 폐쇄하고 12명을 자른다고 하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저희에 대한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노동조합이 생긴 건 지난 9월 20일. 노조원들은 설립 40여일 만에 카톡 대화방을 통해 해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사협의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반발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자와 과반수의 노동조합과 합의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병원은 중소도시 병원의 경영난이 가중돼 연초부터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입고 있는 병동을 폐쇄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을 뿐인 거지 특정 노조원이 어디 있다 이것들은 저희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 위기의 사실 여부를 떠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소통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못했나?
그런 게 되짚어지는데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로지 9월 20일 날 노조에 가입한 거.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 들어요. 노조 설립 시기와 맞물린 지역 거점병원의 갑작스러운 구조조정 예고, 의료 서비스 질 하락과 노동자 생존권 위협이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어 지역 사회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근로자들이 한 달 넘게 중단된 임금 협약의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공공과학기술연구 노동조합은 충북도청에서 집회를 열고 테크노파크가 임금 4.45% 인상과 직급 보조비 신설에 합의했지만 이사장인 김영한 충북지사의 눈치를 보며 협약 체결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원근 충북 테크노파크 원장은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업무 특성을 고려해달라고 도지사에게 건의했다고 답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청주 오송에 국내 유일의 시험시설이 구축됩니다. 충청북도는 432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6년 말까지 소재 부품 실증 지원센터를 짓고 100세대의 장비를 도입하는 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60여 개 특화단지 입주기업들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의 성능 평가와 안전성 검증 등을 진행하는 기반이 될 예정입니다. 일반 쌀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빵이나 면으로 쉽게 가공할 수 있는 가루쌀의 재배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 데다 가루쌀이 수입 밀가루를 대체할 수도 있어 정부에서도 생산을 장려하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는 청주와 충주에 대규모 가루쌀 재배단지가 들어서 올해 첫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콤바인 2대가 드넓게 펼쳐진 벼를 부지런히 쓸어 담습니다. 알알이 연근 벼가 기계에 가득 담깁니다. 얼핏 보기에는 일반 벼와 다르지 않지만 힘을 조금만 줘도 쉽게 으스러지는 가루쌀 바로미2 품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품종을 심었는데 수분을 많이 흡수하고 병해충도 많은 편이어서 생산량은 일반 벼보다 적었습니다. 소매를 해주고 해주는 장점이고요. 전략적 지풀대를 혜택당 저희들이 350만 원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일반 농가, 일반 제 벼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죠. 충북에서는 청주와 충주에 올해 처음으로 대규모 가루쌀 생산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청주시 북이면 60헥타르, 충주시 수안보면 12헥타르 규모로 53개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가루쌀은 일반 쌀보다 입자가 부드러워서 물에 불리지 않고도 쉽게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빵과 면, 튀김가루 등에 활용할 수 있는데 밀가루 주성분인 글루텐이 없어 소화가 잘 되고 쫀득쫀득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지 않아서 부풀지 않는 그런 차이는 있지만 대신에 그 쫀득한 느낌이라던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30년 만에 절반으로 줄면서 가루쌀 생산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가루쌀 재배 면적을 늘려 연간 밀가루 수요 10%를 대체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수입 밀가루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자체에서 국내에서도 좀 밀가루로 자급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확대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식품업계에서도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는데 일반 밀가루보다 2배가량 비싼 점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지난 8월 대청호에 내려졌던 조류경보가 한 개 수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관심 단계가 발령됐던 문의수역의 남조류 세포수가 2회 연속 기준치를 넘지 않아 경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회남 수역의 경보가 해제됐으며 옥천 추동 수역만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부지로만 남아있던 청주 시내 도시공원 조성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규제가 풀리는 일몰제 때문인데요. 올해만 자체 예산으로 5곳을 공원화했습니다. 관건은 역시
막대한 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용 신병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준공한 청주 복대 근린공원입니다. 1974년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지정되고 50년이 지나서야 공원으로 조성됐습니다. 그동안 경작과 각종 점유물로 방치됐던 만큼 인근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아유, 여기가 진짜 놀이터 마냥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잘하고 운동 잘하고 여건 좋아요. 20년 이상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는 일몰제가 2020년 시행되며 청주시가 공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몰제 적용 대상 공원 부지는 38곳, 13곳을 해제하는 대신 25곳의 공원 조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현재까지 자체 예산으로 5곳의 공원을 조성했고 12곳도 예산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삶의 질이 중요해지면서 주민분들께서 바로 내 집 앞에 나가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공원에 대한 수요하고 요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토지 매입과 공사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5곳의 공원을 조성하는 데만 59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공원 부지의 30%의 아파트 등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 기부하도록 하는 민간 특례 사업을 병행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청주시는 8곳의 민간 특례 사업으로 4천억 원 이상의 공원 조성 예산을 절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도시공원 조성도 필요하지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주거 기능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해 공원 부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한정된 예산에 대안이 많지 않다는 것이 청주시의 입장입니다. 일몰제로 공원 조성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앞으로는 새로운 공원 부지 지정도 조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과 전문 선수 육성에 도움이 될 충북스포츠과학센터가 충북체육회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충북스포츠과학센터는 29가지 측정 장비를 갖추고 그동안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만 지원되던 서비스를 지역 학생과 실업팀 선수에게도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충북체육회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해단식을 열고 우수선수와 지도자, 종목단체에 3억 600만 원의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중대 결함이 발견된 청주 옥산 금계교에 대한 차량 통행 제한 조치가 5톤 이상 차량에서 전 차량으로 확대됐습니다. 청주시는 안전에 대한 주민 민원과 위험성을 고려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지난 1992년 준공된 금계교는 올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에서 교각 하부 침식으로 상판 처짐이 발견돼 통행 제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넷 도박을 벌인 청소년들을 경찰이 조사해 보니 한 사람이 평균 100만 원을 넘게 쓴 꼴로 나타났습니다. 충북경찰청이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적발된 중고등학생 17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도박에 쓴 돈은 2억 2,500만 원으로 평균 132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학교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경찰은 도박에 1,000만 원 넘게 쓴 1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169명은 훈방 조처하거나 선도 심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제38대 청주 향교 전교에 신원식 부전교가 취임했습니다.
충북 단군 보존회장과 고령신시 종친회장, 또 청주향교 부전교 등을 지낸 신전교는 취임사를 통해 유림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며 유림들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신원식 전교의 임기는 2027년 10월까지 3년입니다. 영동 국악체험촌이 2025 영동 세계국악엑스포를 앞두고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영동구는 국악체험촌 49개 숙박실에 욕실, 조명, 난방 등을 전면 리모델링하고 노후된 보도블럭을 도막 포장으로 개선했으며 가로등 61개도 고효율 LED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구는 엑스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체험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주시가 조선시대 국가기록을 보관하던 충주사고 터에서 발견된 서조문 문양전의 보물 지정을 추진합니다. 서조문 문양전은 고려전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점토로 만든 벽돌이며 2마리의 새가 꽃가지를 물고 있는 형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출토 사례를 찾기 힘든 유물입니다. 충주시는 충주읍성 사고지의 국가사적 지정과 함께 서조문 문양전의 보물 지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가 어르신 돌봄에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합니다. 청주시는 어제 NHN의 장년층 돌봄 자회사와 협약을 맺고 가경노인복지관 등 3개 기관을 통해 디지털 시니어 케어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시니어 케어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청주시는 부족한 복지 서비스 인력을 디지털 기술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내년 재난관리기금으로 2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입금과 충청북도 보조금이 증가하며 올해 당초 예산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